입시 선수로 고등학교 가서부터 막 첫날부터 공부 서울대학 우리 요거는 몇 명 보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입시 선수로 키워주신 분 있지 않나요? 우리 최영월 박사 혹시 그러지 않았어? 좋은 학교 다녔군요. 저희는 그렇게 키워졌거든요. 그래서 입학 첫날 밤 10시에 돌아왔어요. 그 입시 선수로 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잠 오지 않느냐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그 약 안 먹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타입을 다 지금 보면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세상 사람들한테 입증해내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남성 중독 및 회복자들보다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밤마다 그렇게 술과 야식을 먹어대는 내 자신의 그 공허함을 반추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여전히 답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나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너무 색안경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너무 낙인 찍기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내용을 담아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이 저 멀리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끊임없이 치료받고 또 좋은 상담가를 만나서 끊임없이 상담받고 그런데 그것은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그 일상 속에서 그 전에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그거는 끊임없이 봉사하고 나누는 나눴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제 파란 문자 딱 띄워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제자분들 정말 되지도 않는 글들을 잘 정리적으로 해서 박사 만들어낼 때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의 일상 안에서 봉사하고 나눔하는 것이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나를 부여잡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성당 다니신 분 두 분 있었다. 근데 그래서 종교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종교가 그래서 우리 이제 김정호 목사님의 목사 안수도 좀 받으셨으니까 종교가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종교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자꾸 설교하고 뭔가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붙잡고 몸에 달고 울 수 있고 나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넉넉한 품. 저는 그게 진정한 사역이 아닐까? 자꾸 교정의 언어, 평가의 언어로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힘들지. 그래 내 품에 좀 모여. 그래서 그냥 안아주는 거. 그게 저는 진정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동대에서 있었잖아요. 불교 공동체에서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이런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품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톨릭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교가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이 늪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탈주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일상을 복원하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것. 해체시키고 바꾸는 것. 그래야 시선이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옥 박사님처럼 이런 작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들에게 좀 더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어떤 회복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소위 말하는 중독 전문가들, 의사 선생님들, 보건사회복지사들, 임상심리사들과는 다른 결로서 이분들을 바라보고 싶었던 저의 시선이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 이 책이 세종 우수도서를 상급 선정이 됐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한 끝맺음, 그리고 제 마음의 빚을 갖고 싶은 우리 돌아가신 두 선생님에 대한 마음의 빚을 좀 갖고 싶은 저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콘서트를 우리 김종옥 박사님이 그 공간을 내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조준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중독된 그녀들이 더욱 깊이 있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콘서트의 또 다른 묘미인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랑 한 20년 우정을 발휘하고 있는 분인데, 가끔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복지관에 가서 근무하시면 또 헤어졌다가, 또 저도 여기저기 대학 원서 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좀 헤어졌다가, 그러다가 또 교수님 관장 됐어요? 저 교수 됐어요? 그래서 만났다가 우리 이창렬 관장님, 방배노인복지관 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우정을 발휘하고 오셨는데 우정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방배 노인복지관에서 관장 선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우혜영 교수님하고는 꽤 오랜 시간 이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인사위원으로 또 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 복지관에 우수한 인재들을 뽑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제가 초행길에 좀 헤매느라 많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좋은 책 쓰신 교수님에게 있게나마 축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방배동에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셨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어요.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냥 알아서 오시면 오시는 거고 그랬는데, 또 페이스북 보고 우리 관장님께서 또 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거의 20년 됐죠. 20년 무슨 예,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그 북콘서트의 어떤 묘미인 저자와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독자분들 한두 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선생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기 한종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중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 제가 처음에 알코올 노숙인 저는 사실 봉사부터 시작했어요. 현장 봉사부터 마약도 현장 봉사 시작했고요. 알코올도 노숙인 협박종 노숙인 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프로그램 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세계에 제가 좀 더 한 발 한 발 더 나아볼 수 있었고요. 그 삶을 직접 보면서 몸을 느끼면서 잠깐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많은 세계들을 제가 저에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남편과 아들은 저를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노숙인을 만나러 봉사하러 갈 때 제 남편은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된다. 너가 거기를 가면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제가 마약 중독자들 공동체에서 봉사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 무섭지 않느냐, 괜찮느냐, 엄마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말들 심지어 저희 대학원에서도 선생님 괜찮아요? 이런 사회복지가 학생들조차도 네. 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관계를 맺은 이후에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한 길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제 아들과 남편의 시선이었어요.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엄마가 괜찮다, 멀쩡하다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고 있지 않냐. 이게 증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가가서 이야기도 나눠보기 전에 판단하고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더라.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선에 자기도 길들여져서 학습되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 시선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 사례를 통해서 제가 배웠고 또 제 친구나 학교에서 제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들도 누구도 다 따뜻하게 다가온다는 거.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때로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 앞에서 마음이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좀 순진하고 남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보다도 뭔가 어떤 내 틀을 갖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아무도 몰라가지고 저 괜찮게 그러다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진심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시선은 내가 먼저 따뜻하게 열고 내 가족을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면 조금씩 바뀌다라는 거. 이게 사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통념이 바뀐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고정관념과 편견 덩어리잖아요. 고정관념과 편견 덩어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면 사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하지 않겠죠. 아니면 들어가거나.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그런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종철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열심히 읽으시면 고정관념과 편견이 좀 해체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것도 좀 딴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 섹스 중독이신 여성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섹스 중독에 빠지게 된 처음의 계기는 그 6, 7살 때 부모의 무관심이나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고 항상 본인을 없는 존재 취급하는 그 부모에 대한 애정의 결핍이 뭔가 자신의 그 공허함 이런 결핍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자의로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어떤 성인이 돼서 그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섹스 중독으로 이렇게 빠져드는데 제가 2024년도에 썼던 그 다른 듯 다르지 않은이라는 그 책에서 만났던 지적장애 여성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계선 지적지능 정도 되는 여성이었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6, 7살에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보육원에 맡겨졌고 무용고자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성장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비장애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거기서 제대로 된 어떤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지적 질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선생님들 장애인 복지와 비장애인 복지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급제 이전 8편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주 강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내가 아는 사람은요 오빠들이 머리 쓰담쓰담 느끼면서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귓볼 만져주고 오빠 이렇게 등에 이렇게 어깨에 기대서 있으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우리 누구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게 자기가 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빽빽아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는 것처럼 어른들이 사랑해주는 것도 있고 또 꼭 그런 엄마 아빠 사랑이나 오빠 네가 만나는 오빠들이 그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이런 또래들끼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사랑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오직 오빠들이 본인이 만나는 그 오빠가 해주는 그 사랑이 자기가 느끼는 유일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랑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헤매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독자에 대한 시선들 또 회복기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시선들이 너무 편협하고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책 영업합니다. 열심히 읽고 공부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저자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두 콘서트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 질문, 또 두 번째 질문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선생님. 짧은 친구 부스터 같은 저는 이식기 박사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조금 아까 교수님 작가님 이명 작가님 말씀에 종교 언어를 너무 은혜받았어요. 감동과 그냥 읽었던 느낌과 이렇게 들으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중독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니 저희 저희 이렇게 막 눈물 찔끔 콧물 찔끔 진짜 눈물까지